자, 오늘 배울 게 삼각형. 이 챕터는 그냥 자, 삼각형과 삼각함수는 삼각형 안에서 삼각함수가 만들어지면 그럼 결국 삼각비랑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 되겠지. 다만 삼각함수라고 하면 둔각삼각형이라든지 예각삼각형, 즉 직각삼각형이 아닌 곳에도 얘를 연장해서 확장시켜보자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별건 없고요. 결국 이 단원의 핵심은 사인 법칙과 제2 코사인 법칙을 자유자재로 쓰는 데 있는 겁니다. 큰 의미는 거기에만 포인트를 잘 잡으면 돼요. 첫 번째가 사인 법칙. 자, 이게 뭐냐면 그 공식을 좀 만들어내자는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수선 그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쓰고 뭐 삼각비 쓰고 해서 구하던 거를 귀찮잖아. 몇 가지를 일반화시켜서 공식을 만들어 놓고 퍽 쓰다는 얘기예요. 자, 사인 법칙은 뭐냐면 임의의 삼각형은 외접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점은 반드시 한 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이용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인 법칙은 결과가 뭐냐면 사인 A값, 이 각도에 대한 사인 값 분의 그 대변 BC의 길이, 얘 비율의 값하고 각 B, 사인 각 B의 삼각 함수 값 사인 B. 이 삼각 B가 여기 어차피 예각이니까 B나 함수랑 같은 의미로 바뀌었죠. 대변 AC와 사인 C분의 AB의 길이 B의 값이 다 같다. 근데 이걸 AB, BC라고 잘 안 외워줘요. 그래서 각 A의 대변의 길이를 스몰 a, 각 B의 대변의 길이를 스몰 b, 각 C의 대변의 길이를 스몰 c라고 한다면 사인 A분의 A, 얘가 바라보는 대변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의 결과가 이 R로 같다. 지름과 같다. 이것이 직각삼각형이 아니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사인 A는 선생님 직각이 있어야지만 발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증명을 좀 해보세요. 직각이 아니어도 우리가 직각삼각형 내에서 사인 A 값, 얘 수선을 만들었을 때의 값, 그쵸? 그 값에 대한 이 비율이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증명을 하나만 해보면 우리는 얘가 직각삼각형이 아닌데 세 개의 삼각형의 세 꼭지점은 한 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각 A를 가만히 둔 채 A의 값이 각도가 안 바뀌면 사인 A 값이 안 바뀌지. 그러면 여기 지름이 나왔으니까 A를 좀 옮겨, 위치를 옮겨도, 그렇죠? 요 각의 크기는 원주각의 크기로 안 바뀌죠? 사인 값은 안 바뀌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뭐가 돼요? 직각이다. 직각삼각형 나오지. 그럼 여기에서 사인 A는 뭐분의 뭐가 되지? 사인 A 값은 지름에 대한 대변의 길이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름 분의 A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사인 B는 지름에 대한 분의 대변의 길이가 되고 사인 C는 지름에 대한 대변의 길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지름이라는 게 공통 요소잖아. 그렇죠? 지름을 1로 보내고 사인 A를 1로 보내면 되니까 지름은 어떻게 결정된다? 사인 A분의 A로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지름은 사인 B분의 B로 결정된다. 지름은 사인 C분의 C로 결정된다. 그렇죠? 이알 지름. 이 지름은 뭐의 지름? 외접원의 지름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런 공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해보는데 이용의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요렇게 갖다 해놓고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요렇게 갖다 해놓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증명을 좀 생략하고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자. 이 부분을 알면 우리가 어떤 유용한 점을 갖냐면, 어차피 삼각비표를 찾으면 다 알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내가 두 개의 각을 알고 얘를 알고 있어. 이 세트를 하나 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x를 무조건 알 수 있어. 어떻게? sin a분의 a의 값을 수치로 알 수 있지. 문제 나왔으니까. 특수각으로 나오든지 삼각비표를 주어지든지 하나의 세트를 알고 있으면, 얘를 알고 있으면, sin b를 알고 있으면 같다 해놓고 x로 할 수 있겠지. 나머지가 다 숫자니까. 거꾸로 이 길이를 b라고 알고 있어. 그러면 요 각도에 대한 sin 값을 알 수 있겠지. 각도는 바로 몰라. 이렇게 한 세트를 알고 있으면, 얘가 길이를 알고 있으면 밑에 있는 각도에 대한 sin 값을 알 수 있는, 한 쌍을 알고 있을 경우에 두 개 중에 하나의 값을 알면은 나머지 변의 길이나 각의 길이가 세트로. 자, 얘는 언제 쓸까? 얘는 두 번째는 언제 쓰냐면, C라는 변의 길이가 sin C분의 2R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C라는 놈은 sin C분의 2R이지. 그럼 마찬가지로 A라는 놈은 sin A 곱하기 외접원의 지름. B는 sin B의 값 분의 뭐야? 곱하기 지름이지.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은 지름 다 일정하잖아. 무엇과 같다? 삼각 각 각의 삼각비의 값의 비율과 같다. 오케이? 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공간이 조금 남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코사인 제곱 b 더하기 코사인 제곱 c 빼기 코사인 제곱 a가 1일 때 얘는 무슨 삼각형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부터 쓸 거거든요. 쟤부터 쓸까? 일단 썼으니까 얘부터 씁시다. 무슨 말이지? 무슨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봤으면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뭐 얘가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코사인 b 제곱 이렇게 했어요. 코사인 b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P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C지. 빼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지. 그치? 그럼 1하고 지워지지. 요 1하고 지워지지. 그치? 그럼 빼기고 얘는 덧셈이잖아. 넘기면 사인 제곱 A는 사인 제곱 B 더하기 사인 C 제곱이 나오는데, 사인은 어떻게 표현이 돼요? 지름분의 A, 지름분의 A 이렇게 표현될 수 있으니까 얘는 2R분의 A라는 대변의 길이의 점, 2R분의 대변의 길이로 바꾼 거지, 사인 값을. 2R, 4R 제곱 지어진 거 보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만족시키는
아, 그래가지고 답이 뭐가 되는 거야? 각 A라고 명시해줘야 돼.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상 여기서 차단된 거예요. 우리가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를 그대로 한 다음에 각의 크기를 2배 하게 되면 일종의 그 현의 길이가 되잖아. 원에서는. 그렇죠? 각의 크기를 2배 하게 되면 현의 길이가 2배가 안 되지. 근데 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 딱 정비례하지는 않는데 그럼 얼마만큼 커지냐? 이 변의 길이가 A고 이 변의 길이가 B면 A가 B로 확대되는 이 비율이 뭐랑 같다라는 얘기야? 요 각도가 A고 요 각도가 B면은 사인 A 값 대 사인 B 값의 비율로 커지더라는 얘기야. 이걸 놓고 찾아낸 거야. 그래서 각이 변화함에 따라 대변의 길이가 정비례하진 않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룰을 지키면서 변하느냐? 사인 값의 비율만큼을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증가되더라. 그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하거든요. 또 다른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이거는 삼각형을 푸시오라는 개념을 써요. 옆 공간에 좀 써요.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볼까요? 삼각형을 푸시오라고 합니다. 삼각형을 푸시오라는 게 뭐냐면 세 변의 길이와 정체를 밝히라는 얘기야. 세 내각의 크기를 다 찾아내세요라는 얘기야. 이 6가지를 다 알아내세요가 삼각형을 푸시오. 그래서 삼각형 결정 조건에 의해서 세 변의 길이를 다 알았을 때 우리가 세 변의 길이를 다 알아. 그죠? 이거는 사실 이제 제2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다음 단계 넘길게요. 삼각형을 푸시오. 그러면 삼각형이 오직 하나로 결정돼야지만 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이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요. 세 변의 얘는 제2 코사인 법칙을 빼요.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알고 있으면 뭐를 찾으시오? 나머지 한 변과 나머지 두 각을 다 구하세요. 근데 나머지 한 변을 구하는 거는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야, 15, 30. 에이. 뭘로 할까? 네, 10, 12 정도 해봅시다. 60도 하면은 삼각형이 오직 하나로 작도가 되죠? 자, 그러면 나머지 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수성분. 얘가 얼마고? 5고 얘가 얼마? 5 루트 3, 1대 2대 루트 3을 찾을 수 있죠? 5면 여기가 얼마? 7이면 피타고라스 돌려서 찾으면 되죠? 그렇게 변의 길이를 찾았단 말이야 지금까지. 근데 이건 좀 다르게 하자는 얘기야. 이 과정을 좀 일반화 시켜가지고 해봤더니 사인 법칙 같은 거 좀 이용하면 됩니다. 사인 법칙 하면 안 되는 거죠. 요 변의 길이는 우리가 중등 과정으로 이미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쵸? 나머지 두 각은 어떻게 하나? 이거 길이가 나오겠지. 길이가 나오면 루트 길이가 5하고 루트 3 하면 75, 49 더하면 되는 거니까 루트 얼마야? 4고 124 이렇게 되죠. 내가 루트 124라는 걸 알았어. 내가 숫자를 좀 더 어렵게 결정하지만 그럼 한 세트를 알았지. 그럼 우리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60도 분의 루트 124는 그죠?
사인 A분의 12니까 A의 사인 값 나오지. 그럼 각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삼각형표를 찾아보든가 아니면 이게 특수한 값이 나와서 각을 알 수 있게끔 되겠죠. 결국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거야. 결국은. 문제에선 사인 값을 구하셔도 모를 수 있겠지. 그럼 10을 알면 사인 C의 값도 알 수 있겠지. 이렇게 한 세트를 알면 나머지를 다 나오거든. 그럼 나머지 두 가까지 다 알 수 있겠지. 두 번째, 한 변의 길이와 양끝 값을 알았어. 또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야. 이게 100이고 여기 보면 뭐 60도 75도 할까요? 75도 60도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나머지 한각은 자동으로 나오지. 양끝 각이 나오니까 나머지 각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금방 구해. 그쵸? 그럼 나머지 두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구 중등 과정에서는 요렇게 잘라라라고 해서 100이면 요 특수각 60도를 자르는 게 더 유리하지. 그럼 여기가 얼마고? 50이고 여기가 50 루트 3인데 응? 그림 좀 이상하지만 얘가 60이면 자동으로 얼마거든? 30도가 되면서 얘가 45도 직각삼각형 나와서 여기가 5루트 그러니까 여기도 50루트 3이 되고 50루트 6 이렇게 나오겠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 사인 법칙으로 사인 법칙으로 하면 60도 75도면 얘가 몇 도죠? 두 개 더한 게 135도니까 45도죠. 그치? 그럼 한 세트를 알았잖아. 사인 45도분의 얼마? 100이란 값을 알고 있지. 그럼 왜 저번에 뭐도 알고 있고 지름도 알 수 있는 거야. 이 값이 지름이고. 그러면 사인 75도 알 수 있죠? 그럼 요 길이 여기 뭐 A, B, C라고 하면 B에서 이 값 찾아가지고 숫자니까 계산해서 구할 수 있는 사인 60도분의 C에서 얘 값 아니까 얘도 알 수 있는 사인 법칙을 쓰면 각이 나오면 끼인 각이라든지 양끝 각이 나오면 한 쌍을 찾아서 한 쌍을 알아내고 한 쌍을 알아내면 나머지 각을 알면 길이 알면 각 이런 것들 찾아낼 수 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찾아나오면 삼각형을 푼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코사인 법칙. 제1법칙이고 2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이 중요해요. 아주 많이 씁니다. 매년 수능도 마찬가지고 이거 쓰는 문제 꼭 한 문제씩 나와요. 코사인 제1법칙부터 해봅시다. 이거 너무 쉬워. 코사인이죠 원래 코사인 제1법칙. 너무나 간단해서 큰 의미가 없네요. C, B, A. 자, 그러면 A의 길이는 두 개의 직각삼각형 쪽에서 A의 길이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다 이 얘기야. 그리고 C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 이 길이는 C에다가 이 길이분의 이 길이 곱하면 되니까 코사인 B에 하면 이 길이는 더하기 요 길이는 얼마야? B에다가 이 길이분의 이 길이 곱하면 되죠? 그게 코사인 얼마다? C가 되더라. 그래서 만들었어. 또 마찬가지로 B는 C, B, B, C니까 A 코사인 C, C 코사인 A 이렇게 되죠. C라는 놈은 뭐 B 코사인 A, A 코사인 B
B 이렇게 결정되는 게 제1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럼 제2 코사인 법칙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말로. 근데 뭐 공식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변에 A를 곱할게요. 양변에 A. A 제곱은 AC 코사인 B고 AB 코사인 C지. 양변에 B를 곱해요. B 제곱이 나오고 AB 코사인 C, BC 코사인 A. 양변에 C를 곱하면 C의 제곱은 BC 코사인 A, AC 코사인 B 이렇게 되면서 관찰을 한번 해봤어. 야, 그러니까 여기 비슷한 놈이 여기 보이죠? 얘랑 얘랑 똑같지? 그치? 그 다음에 뭐랑 똑같아? 얘랑 얘랑도 똑같죠? 똑같은 놈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은 놈이 보이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A 제곱이 나오려면 A 제곱은 8행이하고 노랭이 더한 거지. 8행이하고 노랭이를 더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은 빨갱이가 없어요. 그래서 요 B 제곱 C 제곱 있죠. A 제곱은 B 여기까지 문제. A 제곱은 얘고 A 제곱은 B 제곱에다가 C 제곱을 더하게 되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8행이 하나, 노랭이 하나는 나오는데 이게 두 번 더해지죠. 두 번 더한 걸 빼자. BC 코사인 B 이렇게 됩니다. 이게 코사인 제2 법칙이에요. 그러면 B 제곱은 마찬가지고 B가 아닌 거 A 제곱 더하기 C 제곱 쓰고 두 배에 AC 쓰고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 같잖아. 그쵸? 나중에 피타고라스 얘가 90도가 되면 얼마? 1이죠. 90도일 때는 이게 완전 제곱식 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아닐 때는 코사인 붙다. 코사인 여기 있는 각이 대각이 와야 돼.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해놓고 코사인 여기 있는 게 와야 돼. 알겠어? 이게 바로 제2 코사인 법칙이고 정말 달달달달 외워놔야 돼. 알겠어요? 뭐야? 여기다 써버렸네? 괜찮아? 여기가 제2 코사인 제2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이게 코사인 제2 법칙. 그럼 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용례를 좀 보면 이런 거예요. 알겠을까? 코사인 제2 법칙은 아니 공간이 아까워서 내가 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뭐랑 같냐면 이 변의 길이는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알면 알 수 있는데 사실 뭐 수선 그어서도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C라고 그러고 얘를 B라고 그러면 코사인 제2 법칙에 의해서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얘를 넘어갈 수 있는 이렇게 어떻게? A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여기까지 피타고라스 정리. 다만 빼야 돼. 2BC 코사인 얼마? 코사인 90도가 0이잖아. 그렇죠? 0이면 사라지죠. 구조는 완전 제곱식.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알아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응용으로 가야 돼. 그럼 코사인 제2 법칙이 지금 이렇게도 응용되는 거예요. 2-3번이랄까? 코사인 제2 법칙의 응용. 그럼 우리는 코사인 A 값을 코사인 값만 알면 자연스럽게 사인 탄젠트 다 알죠. 세 변의 길이를 알면 각이 무조건 나옵니다.
코사인 2를 냅두고 다 넘겨. 그쵸? 얘를 넘기면 a제곱에서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붙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2bc로 나오니까 부가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결국 코사인 A는 a제곱 이거부터 써. 코사인 A면 A의 대변이 아닌 것만 씁니다. 오케이? 쓰고 빼기 여기 있는 게 뺄 셈이 유일하게 여기 A제곱 대변이 되는 거네. 코사인 B도 어떻게 되냐면 B 말고 A제곱 더하기 C제곱 나오고 2AC 써놓고 빼기 B제곱이 정리하면 돼요. 근데 외워둬야 돼. 코사인 C는 아니 C가 아닌 거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얼마? C제곱 2AB 알겠죠? A제곱 B제곱 어쨌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변형을 해볼게요.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세 변의 길이의 값을 알면 코사인 값이 나오지. 코사인 값들이 다 나오고 코사인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사인 값과 탄젠트 값이 다 나오지. 자, 세 변의 길이가 결정이 돼서 삼각형이 결정이 됩니다. 나머지 세 각의 크기를 다 찾을 수 있다. 삼각형까지 그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몇 가지 예제를 한번 써보자. A가 삼각형에서 루트 6이고 B가 2 루트 3이라는 길이를 갖고 C가 3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길이일 때 삼각형을 푸시면 이 얘기는 나머지 세 변의 길이를 다 세 각의 크기를 다 구해봐라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아무거나 붙였어요. 아무거나 하나 물어봐. 코사인 A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2BC잖아. 코사인 A 값은 뭐고? 2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3 플러스 루트 3분의 B제곱 4, 3, 12 플러스 C제곱 3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지. 얘 정리하게 되면 얘는 4 루트 3이니까 곱하면 12 루트 3이고 얘는 이렇게 곱하면 3이니까 12 이렇게 되지. 얘는 12에서 6 빼면 6이고 그지? 얘는 제곱하면 9에서 3 더하니까 12고 플러스 얼마? 6 루트 3 이렇게 되지. 이거 얼마? 18 플러스 6 그죠? 사, 3, 12 9에서 3 더하면 11? 아 여기 10 제대로 계산했나? 10이니까 18 맞죠? 그 다음에 6, 3 아니 귀찮네 이거 6으로 다 나눠줘. 2 루트 3 플러스 2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죠. 부모 유리해보면 야 이게 잘 보이면 좋을 텐데 부모 유리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바로 가볼게요. 2 루트 3 플러스 2잖아 그치? 얘를 2로 묶으면 루트 3 플러스 1이지. 여기 3 플러스 루트 3이지. 얘랑 관계는 루트 3인 거 보여? 2분의 루트 3. 코사인 A가 2분의 루트 3. 삼각형은 90도 넘어갈 수 없으니까 얘는 몇 도? 30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도를 하나씩 구해나가면 되겠지. 오케이?
예제를 하나 더 들게요. 예제 하나밖에 없구나. 우리는 예를 들까? 근데 가계등분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게 각이 이등분 됐다 해놓고 여기가 12보 15다 그래놓고 요 가운데 거 길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여기는 18이다. 우리가 중학교 때 지식을 이용하면 얘 대 얘가 4대 5죠. 가계 이등분선의 밑변을 4대 5로 내분하니까 여기가 8이고 10인 건 중등가정이야. 가운데 구하는 거는 뭐 해보지 못했단 말이야. 뭐지 도대체?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넓이를 이용합니다. 각이 같으니까. 이쪽 왼쪽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 B 아니다. 좀 지워지겠다. 안 나와요. 코사인 제곱 법칙을 이용하는데 요걸 좀 이용하면 좋아요. x를 구하면 요걸로 구할까? 8이라는 길이의 제곱은 12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12 곱하기 x 코사인 이걸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 이렇게 되죠.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뭐 식 하나 나오고 그럼 여기서도 식 하나 또 세워. 15의 제곱은 아니다 10의 제곱은 10의 제곱 여기서 코사인 제곱식 쓸 수 있죠. 10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x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 빼기 15 곱하기 x의 코사인 각이 똑같으니까 세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두 식을 어떻게 하면 이 뒷부분을 없애야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얼마 곱해서 여기에다가 15를 곱해서 15 곱하기 8의 제곱 아이고 그 참 더럽네요. 15 곱하기 12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하면 여기가 이제 15 곱하기 12x 코사인 세타 나오지. 여기다가는 얼마를 곱해? 12를 곱하면 12 곱하기 10의 제곱 12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 12, 15, x 코사인 세타 나오니까 두 식을 연방을 해서 빼버리면 날라가 버리죠. 그죠? 그럼 x에 관한 2차 방식이 나오지. 15 곱하기 8의 제곱 빼기 12 곱하기 10의 제곱은 15 곱하기 12의 제곱 더하기 15x의 제곱 빼기 12x의 제곱 빼기 12 곱하기 15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치? 이거 정리를 좀 하게 되면 이 계산하면 얼마? 3x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 이 더러운 숫자들을 좀 계산을 해내면 되는데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15, 15끼리 묶이지. 그럼 15로 묶이고 8의 제곱 빼기 12의 제곱 얘 일로 넘어가면 12로 묶이지. 마이너스 12로 묶으면 10의 제곱 빼기 15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쵸? 숫자 합차제곱으로 계산해서 3으로 나눠주면 x의 제곱값이 나오면서 우리가 x가 나오는 거야. 그쵸?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이 문제 왜 안 나왔지? 기본적인 스트레이트 정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그냥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파푸스의 중심 정리는 아니다. 요거를 파푸스의 중간 정리가 아니라 파푸스의 중간 정리가 맞죠? 네.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좀 일반화 시켜보자는 얘기야. 내가 여기다 중점을 딱 그으면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게 파푸스 정리지. 그런데 우리가 코사인 제이 법칙을 배우면 이게 중점이 아니라 여기가 M 대 N이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죠? 또 여기를 뭐 C, 여기를 B, 그죠? M 대 M으로 내분하고 여기를 뭐 중간에 뭐라고 할까요? 높이는 아니지만 H 정도 해볼까요? 이들 사이에 무슨 관계식이 성립하냐를 찾아내기 수치였던데 문제는 얘는 가계이등분선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풀었잖아. 얘를 뭐 굳이 숫자로 집어넣고 풀면 이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1이고 여기가 2고 그죠? 그럼 여기가 뭐 얼마래요? 아이고 뭐 3, 뭐 3이니까 뭐 5, 뭐 이 정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가운데 것끼리 구하라 그러면 정리를 외울 필요는 없고 얘는 가계이등분선이니까 코사인 제이 법칙을 썼는데 가계이등분선이 아니니까 쓰기 힘들지. 그럴 때는 요쪽 각을 이용하라는 요걸 세타라고 그러면 여기가 180 마이너스 세타지. 근데 코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는 무슨 관계 있지?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를 먼저 쓰고 180이니까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세타를 해놓고 180 마이너스 꼴이니까 올사 사인만 플러스인 것이지. 이렇게 바뀌지. 자 그러면 이쪽에서 코사인 제이 법칙 써서 식을 하나 만들어. 3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2x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지. 이쪽에서 코사인 제이 법칙 쓰면 5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2ab니까 4x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지. 근데 요 밑에 있는 식은 어떻게 바꾸자? 얘를 코사인 세타로 바꾸면 플러스 4x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지. 1번 2번에서 뭐를 지우자? 코사인 세타를 지우자.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지워서 x에 관한 식을 만들어내니까 곱하기 2에서 2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의 제곱 2x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x 코사인 세타를 이거지. 이 두 개를 어떻게 되면 더하게 되면 25에다가 2, 9, 18 나오고 그렇죠? 두 개 더하면 3x의 제곱 나오고 4하고 2니까 뭐 6 나오고 얘는 지워지죠? 맞지? 그러면 3x 제곱 구할 수 있죠? 3x의 제곱은 뭐 여기 얼마요? 6이니까 6 더하면 뭐 31 나와서 뭐 x 대충 썼으니까 뭐 제곱은 뭐 3분의 1이죠. 그래서 x는 뭐 3분의 3분의 3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코사인 제이 법칙을 잘 알고 있으면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가운데 거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가운데가 도대체 길이가 얼마나 결정되는지를 가계 이등분선이든 아니든 구할 수 있어요. 얘도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코사인 제이 법칙에 대해서 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넓이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삼각형과 삼각함수에서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조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 배운 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바로 삼각형의 넓이였어. 두 번째 배운 게 뭐였냐면 내저번의 반지름을 알 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r 해놓고 반 r은 내저번의 반지름을 알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배운 게 뭐지? 2분의 1 AB sin 세타에서 끼인각 해가지고 그랬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헤론의 공식 피타고라스에서 뭐 S는 스몰 s 마이너스 스몰 s a 마이너스 스몰 s 마이너스 b 스몰 s 마이너스 c 스몰 s는 둘레의 길이의 절반값이다. 그쵸? 헤론의 공식도 있어. 또 뭐도 있었어요? 좌표 평면에서 사선식 2분의 1 x1, x2, x3, x4, x4라 다시 1로 돌아오고 y1, y2, y3, y1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곱해서 더한 거에서 이렇게 곱해서 더한 거를 뺀 다음에 절대값이어서 이렇게 되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배울 건 뭐냐면 뭐 하나 정도 더 추가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사인 세타 있지. 아니 사인 세타라고 해야 되나? 사인 세타를 바꿔버리면 뭐였어요? 2R분의 C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죠? AB가 얘가 바라보는 각 AB면 여기 C니까 C가 바라보는 각 C가 나오겠죠. 그죠? 우리가 4R분의 ABC라는 넓이 공식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증명이 되죠? 그럼 여기서 R은 뭐다?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렇죠? 이렇게 6가지 정도, 물론 공식이 더 있어요. 6가지 정도를 만약에 알고 있으면 하나의 삼각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접근 방식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되냐면 내가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그냥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도 나오는 거야. 외접원의 길이가 나오는 거야. 무조건. 왜? 세변의 길이 알면 넓이 구할 수 있죠? 얘랑 이꼴 같은 결과가 나야 되는 거야. 항등적으로. 세변의 길이 집어넣고 내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다. 세변의 길이 알면 뭐도 구할 수 있어? 둘레의 길이 곱하기 아래서 내접원의 반지름도 그냥 나오는 거야. 그리고 굳이 뭐 옛날처럼 할 필요가 없어. 공식에 의해서. 오케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뭐 얘네 둘이를 짝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둘레의 길이와 내접원을 알면은 내접원을 알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를 이 꼴로 놓아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풀 수 있다. 오케이? 이런 것들 잊지 마시고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구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지식을 좀 점검을 하면 평사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 왜 그대로 나올까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군화 배웠죠?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알면 요렇게 하면 얘 넓이가 2분의 1 AB 세타고 합동인 게 두 개 있으니까 그냥 AB sin 세타다. 2분의 1 안 해줘도 되는 거죠. 빼면 되죠. 그쵸? 자, 그냥 일반 사각형은 어떻게 돼요? 일반 사각형은 물론 일반 사각형이 나왔을 때 이렇게 변의 길이가 나오고 각도가 나오게 되면 잘라서 두 개 더하면 되지. 그치? 근데 그렇게 나오지가 않고 대각선의 길이를 알면 알 수 있어.
대각선의 길이,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대각선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얘를 A, 얘를 B 하면 다시 2분의 1 AB 사인 세타 나온다는 것이죠. 요 A라는 길이를 바깥으로 빼고 B라는 길이를 이렇게 빼버리면 얘가 평행사 변형이 되지. 여기가 A고 얘가 B지. 세타 세타 막곡지각으로 갖고 얘가 평사니까 대각으로 갖고 평사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인데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사각형은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넓이가 같은데 전체 평사의 넓이의 절반이니까 다시 2분의 1 해줘야 되죠. 단 이때는 AB가 대각선의 길이라는 거 잊지 말고 이때 이 세타는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넓이까지 해서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시고 문제 좀 풀어봅시다.